안녕하세요. 백선옥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무더위에 충분한 물을 자주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한 외출하는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오후보다는 오전을 택하셔서 볼일을 보시고요. 오후에는 우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댁내에서 편안히 감상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3회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남성과 여성의 몸,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시각에 대한 차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선생님들은 과거 학교 다니실 시절에 성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에서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몸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인이 되셔서 그런 공부를 하신 적은 글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각각의 몸의 생식기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반듯하고 더 매너 있는 몸짓 언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1980년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성장을 하셨던 50년대, 60년대에는 성교육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 특히 83년에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성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성교육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이 각급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에 10시간 이상을 성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초등학교는 1년에 5.17시간, 중등학교, 중학교는 1년에 3.5시간, 고등학교는 1년에 5.5시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성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성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생물학적인 성지식이거나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60% 이상의 여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성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또한 성교육의 방법이 생물학적 성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 학생들이 모여 앉아 토론을 하며 성교육을 받는다고 서로 합니다. 이렇게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시작서부터 많이 좀 우리나라가 뒤처졌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를 조금 벗어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성장하셨던 50년대, 60년대의 성에 관한 인식이나 또는 성이 개방된 시대인 현대 21세기 2021년에 남녀의 성인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지요?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왔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생식기 구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대강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아시는 부분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고요.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이번 기회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생식기 구조는 크게 외부 생식기관과 내부 생식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외부 생식기관을 볼게요. 눈에 바로 보이시지요? 네, 음경이 보입니다. 음경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선생님들 다 아시죠? 음경이 있고요. 음경 밑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고환과 부고환이 들어있는 음낭이라는 단어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음낭입니다. 음낭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음경이 있고 음낭이 보여집니다. 또 남성들은 외부에서 바로 봤을 때 불두덩이 보이시지요? 불두덩이는 치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털이 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의 외부 구조는 음경, 또 음낭, 또 불두덩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내부 생식기관을 한번 볼게요. 내부를 보시면 바로 눈에 앞에 방광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방광 조금 아래에 보시면 동그란 주머니 모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인데요. 과거에는 전립선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전립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립샘이나 전립선이나 같은 용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전립선이 보이시고요. 좀 전에 우리 외부 생식기관 음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낭 안을 보시면 고환과 부고환이 있지요. 고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고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고환에서는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다 기억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남성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곳이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아기씨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정자 옆쪽으로 보면 부고환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고환은요,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가 부고환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또 여기에서 활동성과 운동성을 기르기 위해서 성숙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생식기관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광 옆쪽으로 보시면 기다란 주름진 모양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의 맨 끝으로 가면은 항문이 나오는 거지요. 자, 직장 그 앞쪽에 좀 전에 전립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립선 위쪽으로 보면 정낭이라는 기관 보이십니까? 그 정낭도 정자를 보관하는,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는 외부적으로는 뭐가 보이죠? 음경과 또 음낭이 있고요. 또 불두덩이 있습니다. 내부 생식기로는 방광, 또 고환, 부고환 보이시죠? 전립선, 정낭이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기다란 우리 전립선에서 기다란 관이 보이시지요? 고환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 그 관이 정관입니다. 정자가 통과하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전립선과 이 고환에, 부고환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관이 정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화면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음경을 보시죠. 음경 안에는 두 개의 해면체가 있습니다. 예, 부드러운 해면체가 있는데요. 이 두 해면체가 서로 하는 역할이, 기능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요도가 지나가는 그 요도 길이 보이시지요? 그 요도를 지니고 있는 해면체, 음경 해면체는 바로 소변이나 또는 정액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음경 안에 있는 해면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남성 선생님들께서 아주 관심이 있으실 부분 같은데요. 음경에 혈액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발기가 시작됐을 때, 발기 전에 혈액이 모여드는데 이 음경 안에 있는 음경 해면체에서는 기능이 모아져 있는 혈액이 외부 정맥으로, 다른 혈관이에요. 정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경 해면체는 계속해서 남성 선생님들께서 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음낭, 아까 말씀드렸지요. 음낭, 고환과 부고환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인데 주름진 모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주름진 모양인데 가운데 대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왼쪽 음낭이 오른쪽 음낭보다 약 1cm 정도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음낭의 주요한 역할은 고환을 보호하는 거예요. 고환은 정자가 생성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보호를 해서 정자가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숙되고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음낭입니다. 자, 내부 기관을 보시면 음낭 안에 고환, 부고환을 말씀드렸고요. 전립선이 있었고 정낭이 있었습니다. 옆에 정로라고 나와 있네요. 정로는 그 요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의 생식기에서 소변과 정액이 나오는 기관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자, 고환을 보겠습니다. 고환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음경 안에 있는데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이 복강 내부의 온도보다 약 1.8도에서 2.2도 정도 낮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부고환은 정자를 성숙시키고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윳빛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는 곳입니다. 우윳빛 알칼리성 액체는 정낭에 보관된 정자와 합쳐져서 무엇이 될까요? 정액이 됩니다. 우리 정액에 독특한 냄새가 나는 독특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는 이 전립선에서 나오는 우윳빛 액체의 냄새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의 생식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고환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부고환에 저장이 되지요. 정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요도로 이동을 해서요. 정로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어서 여성 생식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가 있지요. 우리 먼저 외부 생식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외부 생식기는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 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여성의 몸을 봤을 때 눈으로 맨 처음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외음부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외음부가 있고요. 외음부의 바깥쪽으로는 입술 모양의 살이 있어요. 그 살을 대음순, 대음순이라고 하고요. 그 안쪽으로는 소음순, 큰 입술 모양의 살과 작은 입술 모양의 살이 외음부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대음순은
남성이 불두덩에 치물을 갖고 있듯이 여성은 이 대음순 겉으로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나 있는 곳이지요. 이 대음순은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식기관입니다. 이렇게 대음순, 소음순이 보이고요. 또 하나 아주 민감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소음순의 위쪽을 보시면 동그랗게 아주 작게 튀어나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관을 음핵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음핵은 조금 어려워요. 차라리 클리토리스라는 영어 단어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자, 클리토리스라는 기관은요, 소음순의 위쪽에 붙어 있는 작게 생긴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요, 우리 몸의 골반뼈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관이에요. 꽤 큰 기관이고요. 큰 기관이고, 우리가 성관계를 할 시에 여성은 이 클리토리스 부분에서 성적 자극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식기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부 생식기에서 이제 질이 나옵니다. 질 입구까지가 외부 생식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외부 눈으로 보이는 생식기의 이름은 외음부가 있고요, 대음순이 있고 소음순이 있고요. 그런 다음 소음순 위에 있는 클리토리스라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질 입구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읽혀지시지요? 질 입구는 말 그대로 질을 지키는 그런 입구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는 여성의 내부 생식기 구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이 질 입구입니다. 질 입구 외부 생식기에서 이제 내부 생식기로 들어갑니다. 질이라는 생식기는요, 한 7cm 정도의 주름진 아주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아기들이 나오는 통로인 거지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 위로 보시면, 안쪽으로 보시면 자궁목 또는 자궁경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들. 그림을 보시면 자궁경부의 끝이 살짝 올라가 있지요. 자궁을 딱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궁경부는요, 자궁과 질의 경계인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자궁경부는 자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 이러한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자궁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요, 이 자궁경부가 상황에 따라서 수문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요, 우리가 분만 전후, 여성들이 분만 전후나 또는 월경,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 전후이거나 또는 배란기 때, 이럴 때는 자궁경부가 조금 느슨하게 좀 열려요. 그런데요, 그럴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남성 선생님들이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이나 또는 어떤 청결하지 못한 그러한 생식기관으로 여성의 몸에 접근했을 때, 그리고 분만 전후나 이런 특정한 어떤 시기에 접근했을 때 우리 여성들은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 입구에서부터 질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궁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꽤 심각하지요. 우리 남성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궁경부를 지나서 자궁이 보이시지요. 자궁은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이 배처럼 생겼어요. 또 꽤 길어 보이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먹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우리 배꼽 아래 한 뼘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듯이 자궁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10달 후에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아기가 자라는 곳이지요. 매우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자, 자궁의 옆으로 보시면 난소가 보이시지요? 난소 2개 있습니다. 난소는요, 난자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정자가 생성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정자가 생성되는 곳은 고환. 난자가 생성되는 것은 어디요? 난소. 그렇죠. 우리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난세포를 하나씩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난세포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그리고 자궁하고 난소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은 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궁과 난소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인대는 아주 튼튼한 근육이에요. 이렇게 인대가 붙잡고 있고요. 그 위로 또 옆으로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팔처럼, 그렇죠? 깔때기 모양으로 쫙 퍼져 있지요. 또 2개가 있습니다. 예. 2개의 나팔관이 난소를 꽉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지요. 이 손가락 모양의 끝은 섬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나팔관의 길이는 꽤 길어 보이죠? 한 13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성의 내부 생식기 구조는 질이 있고요. 아기가 지나가는 통로, 자궁 경부가 있습니다. 예, 자궁으로 들어오는 유해한 물질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이 주먹보다 조금 작은 자궁이 있습니다. 자궁의 옆으로 난자가 생성되는 난소가 있고 그 위로 2개의 나팔관이 난소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조금 더 보시면, 자, 외부기관, 외음부 있다. 대음순, 소음순인 그런 얇은 살이 있다. 소음순 위에 클리토리스가 있고요. 그다음 질에 입구가 있어서 1차적인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클리토리스는 소음순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위고요. 우리 요도를 보시면 요도 위쪽에 좀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보이는 음액은 작지만 실제로는 골반 속 기입수기까지 뻗어 있다라는 매우 큰 기관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꼭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의 대부분은 이 아래에, 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의 음핵이 그렇습니다. 질은 질 입구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기억나시죠? 요도보다 구멍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삽입 성관계를 할 시, 그리고 출산 시에 아기가 나올 때는 전부 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삽입 성관계를 할 시에도 남성의 정액이 질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내부 기관으로는요, 자궁 경부가 있었고요, 자궁이 있었고, 난소, 나팔관, 우리 난관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제2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다음에 자궁이 있죠. 자궁벽은 아주 튼튼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가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요. 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난소는 여성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이 함께 분비되는 곳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 분비되는 거야?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한테도 남성한테도, 남성은요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성인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노년이 되면서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대신 남성 호르몬은 우리 부신에서 계속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노년의 여성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좀 더 씩씩해지시죠? 네, 활발해지십니다.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는 그런 이유가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식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알고 나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식기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몸짓 언어를 할 때, 매너 있는 몸짓 언어를 할 때 우리의 몸의 구조를 좀 더 알아야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알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몸을 알아야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생식기 구조를 떠나서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식기는 우리 다른 신체와 마찬가지로요, 노화가 진행되지요. 진행됩니다. 예,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가요? 고환의 사이즈가 그리고 탄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은 어떤가요? 질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성관계를 할 시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각 기관들이 어떤 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지, 그냥 뭐 이런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기능들은 노화의 진행 속도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늦출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는 대로 그냥 늙어가는 대로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마 전자에 다들 손을 들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노화의 진행을 막는 방법,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과의 친밀도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성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 한자어지요. 마음 신자와 날 생자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성, 그렇죠. 이 마음과 마음심과 태어날 날 생을 보시니까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마음이 태어나나? 그렇죠. 마음이 생기는 것, 마음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입니다. 네. 바로 우리 한자의 글자에서도 성은 어떤 그 몸보다, 신체의 그런 것보다 마음이 중요함을 이 글자에서도 선생님들은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접촉을 합니다.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어떤 몸짓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성적 접촉은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엮어지는 매너 있는 몸짓 언어, 종합적인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다. 성적 접촉은 그런 것이다. 다시 한번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엮어지는 종합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그 기능이 어떤가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각 기능들, 여성의 생식기관과 남성의 생식기관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한 설명은 다음 4회 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의 구조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생리 기관의 구조만 다를까요? 생각도 다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이렇게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시각입니다. 시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극에 의해서 성적 반응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섹스 없이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No sex, no love.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반대예요. 여성 선생님들은 길가에서 만약에 어떤 섹시한 남자가 지나간다 했을 때 눈길이 막 가십니까? 아, 그냥 지나가는구나.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정도로 알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은 시각 자극보다는 청각 또는 이런 촉각, 이런 부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여성은 친밀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 없이는 섹스를 할 수 없다는 no love, no sex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대한노인 임상의학회에서 2021년에 충계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발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 구조가 다르고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만 있고 끝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극복이 돼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가 어떻게 만나서 좀 더 진전된 관계로 발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자, 그 또렷또렷한 노년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저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1차, 2차 예방접종 다 마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기는 당분간 지속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백설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